네, 안녕하세요. 학교에 계신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2024학년도 쌤이 새롭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월 달부터는 문제구조화입니다. 이 문제구조화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강사들이. 근데 문제구조화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임용시험을 여러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보다가 보니까 임용은 여러분이 이제 1년 만에 되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차가 몇 년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자꾸 배경 지식 공부만 자꾸 하게 되고, 또 배경 지식을 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1월 달부터 강의를 듣고 공부하기도 조금 어색하니까 조금 늦었다가 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지. 이렇게 해서 결국 뭐가 된다? 1, 2, 3, 4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근데 어차피 1년 만에 또 공부를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 낭비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상황을 분석을 좀 해서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2, 3년 차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바로 문제를 통해서 구조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문풀하는 문제를 푸느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 8월 달에 대부분 선생님 테마 문풀을 하죠. 그렇죠? 테마 문풀을 하면은 이제 일종의 여러분 진도별 문제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문제를 통해서 뭘 한다? 배경 지식을 구조한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경 지식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바로 뭘 한다? 필요한 배경 지식을 이제 익힌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중요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가 된다?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쌓여 있어야 이런 회귀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활용을 잘하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쉽게 시간을 이제 절약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죠. 자, 오늘 자료는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OT 자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략법 자료가 있습니다. 이 공략법이 바로 문제를 푸는 공략법. 요거는 이제 기출 풀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3, 4월 달에 기출 해설 분석할 때도 요 분석을 하는데, 요 분석, 여러분이 분석하는 요소, 우리가 여러분 특강을 할 때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절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지식을 좀 보죠. 그 다음에 문제를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제공을 해줄 겁니다. 1회부터 문제가 바로 뭐예요? 구조화가 1, 2, 3, 4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전에는 일반적으로 강의가 계획된 대로 고전문학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현대문학을 하는데 지금 1주나 2주는 바로 문학교육로 문제이기 때문에 섞여 있습니다. 고전과 현대가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선생님이 이제 2회씩 제공을 할 거예요. 문제를. 그 다음에 4회를 오늘 준 이유가 바로 뭐다? 미리 문제를 좀 풀어옵니다. 알겠죠? 문제를 좀 풀어와야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미 이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면서 배경 지식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미리 점검을 해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걸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같이 이제 보면서 풀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하고 풀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답을 또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카페가 있죠. 요 이제 선생님 카페 여기 가면은 바로 2023년 문학 바로 강좌 코너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했던 예시답이나 이런 것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더 강의에서 놓친 부분에 있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선생님 카페에 와서 그 답을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카페 자료를 선생님이 이제 필요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잘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바로 뭐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좌명은 문학문제 구조화가 되겠습니다. 문학문제 구조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여러분의 바로 1년의 방향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합격이 될 수 있는 사람하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합격자 특강도 여러분 선생님 카페에만 올라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이제 코너에 보면 올라가 있으면 하고 여러분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코너에 보면은 선생님 이제 강좌 코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합격자 특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로 어떻습니까? 합격 전략 특강, 그다음에 기출 해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무료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꾸 점검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우리 이렇게 합격자가 이제 선생님이 쭉 등장을 하죠.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한테 조금 공신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다른 것은 뭐 우리 강의나 똑같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이 교과서를 여러분 집필을 하고 그랬잖아. 이 지도서라든지 그다음 교과서 이제 관여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용의 여러분 방향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형태로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1차만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하고 연결이 돼야 바로 뭐가 최종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공부할 때 2차에서 어떻게 이제 수업 실현이나 나올 때 수업 실현이겠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뭐야? 자신감입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지금 매일 이제 학원에 나오고부터 학교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학원에 나오고부터 항상 선생님은 하루에 3번씩 나를 칭찬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뭐야? 그렇죠. 거울을 보고 세수를 하고 이럴 때 항상 자기를 보면서 이제 좀 웃기는 소리지만은 아이고 새끼 잘났노. 그렇잖아. 오늘 잘했어. 그렇지. 그러면은 괜히 우습죠. 자기를 자기 칭찬하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러면 이제 웃음을 먼저 띠면서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 하는 거예요? 이 점심때 되면은 바로 아이고, 오늘 수고했어. 그냥 이제 그때는 나한테 하는 소리니까 좀 속어를 많이 씁니다. 아이고, 자식 잘했어. 그렇죠. 많이 처먹어. 그렇잖아. 배고프지. 그렇잖아. 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이고, 오늘 강의 잘했어. 그렇잖아. 오늘 보람됐어.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항상 칭찬하세요. 자기를 칭찬. 이 세상은 바쁘기 때문에 남을 칭찬 잘 안 해줍니다. 그죠? 남이 나를 칭찬 잘 안 해. 인색해졌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난은 참 많이 하죠. 남들이 세상이 보면은 비난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칭찬하는 상황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구성주의가 되면서 정의적 요소가 강조되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자존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합격될 수 있다는 주문을 자꾸 외우세요. 알겠죠? 원래 나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합격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생각날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그치?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할지. 그게 이제 구성주의는 바로 옛날에는 그냥 공부 잘해 이러면은 열심히 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들도 그죠? 학부형들도 부모들도 열심히 좀 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구성주의가 되면 그런 말 하면 꼰대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그게 바로 이제 전략이잖아. 그러면 단계별 전략으로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단계별 전략. 그 다음에 뭐 하도록 스스로 바로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말이 전부 다 구성주의가 생기면서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는 바로 옛날에는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전문 용어로 바로 비계 역할을 한다.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사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바로 수업을 하기 전에는 무슨 역할입니까? 그걸 외워두세요. 알겠죠? 여러분도. 자, 선생님이 지금 강의 들어오기 전에는 뭘 하나? 이런 자료를 만드니까 설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업 설계자입니다. 그 다음 수업을 이제 하면은 바로 수업하기 전에 지금 선생님 하고 있는 게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내자 역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는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한테 바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하는 걸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력자 역할. 그 다음에 바로 조력자 역할과 더불어서 또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렇잖아. 흘러가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촉진자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조력을 하고 촉진을 다 하고 나면 뭐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그 학생들이 잘 도달했는지 점검해야 되니까 평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가자 역할을. 그러니까 교사가 바로 역할이 자꾸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해. 요즘은 바로 고정불변이 없잖아요. 그죠? 상황 맥락에 따라서 자기 역할이 자꾸 해야 돼?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사의 역할이란 말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지금 쌤이 말했던 뭐예요? 설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하기 오기 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뭘 수업할 것이 설계를 해 오세요. 자, 구성주의 단계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독서나 작문이나 어느 단계를 중시 여깁니까? 바로 계획하기 단계가 주죠. 읽기 전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읽기 전 단계, 계획 단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 온 시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가 또 중요합니까? 바로 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거는 좀 독서죠. 그렇죠. 왜냐면 배경 지식을 축적하는 거니까, 쌓는 거니까. 그러면 배경 지식, 독서에 가장 좋은 뭐 하는 게 고수법이 뭡니까? 독서에서 가장 지금 구성주의 가장 뛰어난 고수법이 뭐예요? 예스케 서리알이죠. 이게 시험도 나왔죠. 좀 예스케 서리알이 바로 뭐예요? 독서의 뭐다? 5단 구성하고 같습니다. 바로 뭐 어떻게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그럼 읽기 전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훑어 읽기, 질문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읽기. 그 다음 뭐야? 읽은 후에는 바로 리사이트 리뷰. 그랬잖아. 암기하기, 점검하기.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읽기 전과 읽기 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성주의는 여러분 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많은 거예요. 읽기 전에 내가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학습을 하는데 이걸 얼마나. 그래서 바로 뭐나. 딱 강의 끝나면 바로 보따리 사서 탁 가지 말고 그렇잖아. 뭘 한다? 5분이든 10분이든 뭐 하고 그렇잖아. 뭘 하고 오늘 한 것을 바로 뭐냐? 리사이트 리뷰를 좀 하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리사이트 리뷰를 하면 이제 집에 가는 동안에 뭐 어디 교통수단이 있을 거 아니면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버스를 타고 가나 뭐 지하철을 타고 그럼 그 시간이 최소한도 뭐야? 30분은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30분 동안 뭐야? 오늘 한 것을 뭘 하라? 리사이트 리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없이 가니까 축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교육학에서 배웠잖아요. 바로 뭐냐? 처음에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면 무슨 기억입니까? 바로 감각기억입니다.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감각기억. 그 다음 감각기억이 조금 반복하면 단기기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뭘 안 하고 리사이트 리뷰를 안 하면 감각기억과 단기기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기억으로 끝나는 건 내일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면 감각 기억으로 끝나는 거는 뭐냐? 그 시간이 지나면 뭐 하는 거야?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 리사이트 리뷰를 하면은 뭐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뭐야? 한 시간이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쌓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구조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장기 기억에 쌓여 있는지 내 스스로만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점검하고 이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그 전략을 독서 전략을 잘 외웠어요. 독서 전략 중에서 배경 지식을 뭐다? 활성화하고 활용하고 축적하는 거는 무슨 읽기 전략입니까? KWL이 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KWL 자체가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렇잖아. 알고 싶은 게 뭐냐? 알게 된 게 뭐냐? 이것이 바로 KWL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WL과 예스큐스리아를 여러분 뭐냐? 잘 활용을 하세요. 알겠지? 이 문제풀이 할 때는 그러면은 바로 뭐다? 이 배경 지식이 바로 뭐야? 아주 구조화돼서 축적이 돼서 뭐다? 문제를 풀 때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잘 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주문을 외우세요. 요 주문을 외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학은 여러분 바로 뭐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 문제 중심의 풀이는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와 구조가 바로 뭐다? 1, 2월 달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선조적으로 그대로 6월 달까지 요것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론 강의하는 시간에 바로 뭐다? 1월, 2월 달에 그러니까 문제 구조화가 1이 되고 문제 3, 4월 달이 2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 뭐다? 5, 6월 달이 이제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도형 바로 뭐다? 문제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과목별 진도형 문제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은 배경 지식을 구조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렇게 그럼 쉽게 생각하면 문제를 통해서 배경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구조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문제풀이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의고사처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배경지식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환기하면서 이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요? 본격적인 종합적인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기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이제 또 미리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 2월 달에. 기출을 잘못 푸는 게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잖아. 열심히 하는데 바로 뭐야?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이 했던 공부 뭐하나? 그 노력이 헛것이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이제 지도를 해보니까 선생님은 이제 입시 전략 이 지도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이 기출을 볼 때는 미리 이제 3, 4월 달에 선생님 기출을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뭐예요? 1, 2월 달에 혹시나 기출을 보는 사람은 기출은 뭘 보느냐 하면은 바로 기출은 실제로 이제 제일 먼저 볼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야? 일단은 이제 문학이니까 뭐가 됩니까? 영역을 먼저 봅니다. 영역. 그렇죠. 영역. 그러니까 이제 영역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뭐가 됩니까? 문학사가 되겠죠. 문학사와 갈래가 됩니다. 갈래. 그래서 요게 되는 겁니다. 언어 영역에 나왔더라. 언어 영역에 나왔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작년에 걸 이제 생각을 떠올려 봅시다. 고전시가 이러면 작년에 뭐가 나? 시조. 시조는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시기가 다릅니다. 작년에는 어디께 나왔어요? 고려말 시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하여가와 단신가가 나왔기 때문에 고려말 시조가 나왔다는 겁니다. 고려말. 그러면 고려말에 이제 대부분이 그런 또 주제로 성격도 시기적으로 보면 고려말이고 주제별로 보면 뭐가 됩니까? 일종의 뭐가 되나? 단심과 영군가가 충이 됩니다. 그죠? 충. 그럼 고려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조가 세 가지가 주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고려말에 많은 거예요. 이제 이조연에 보면은 뭐야? 그랬잖아. 어떻습니까? 바로 뭐 이화의 월백하니 이런 게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애정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탁에 바로 뭐 하는 거야? 그랬잖아. 탈로가가 있죠. 그 다음에 이방원에 뭐예요? 하여가. 이 정도 요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이조연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 이화의 얼버가 아주 이제 그 있죠. 그거는 이제 단심가가 되는 일종의 바로 뭐예요? 그런 연정가가 되겠죠. 어떤 외로움을 읊은 거. 그 형태.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한다면 뭐가? 우리는 그게 이조연의 시는 아주 뭐 고려말의 시조지만 표현법이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가 좋죠. 그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우탁에 바로 뭐에 탈로가는 주제로 나오겠죠. 바로 뭐 인생무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표현법, 요게 나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려말이 나왔는데 고려말에 또 시가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만약에 주제가 다르지만은 그러면 다른 시기로 간다면 그러니까 항상 기출은 나온 것을 바탕으로 예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보느냐 하면은 유형을 본다는 겁니다. 유형, 문제 유형. 매년 보면은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걸 여러분이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맞는 어떻습니까? 이제 키워드를 이제 우리는 바로 뭐야? 그렇게 키워드가 이제 유행하는 키워드가 있거든. 출제자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유형이 바뀌었다는 것은 출제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출제를 들어가면은, 출제 교수님이 들어가시면은 바로 뭐야? 큰 하자가 없는 한 2년은 냅니다. 알겠지? 2년은. 그래서 여러분 바로 뭐예요? 한번 출제 유행이 같으면 그것이 2년 연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뭐예요? 신뢰도가 있으면 뭐가 되나? 3년을 냅니다. 3년 넘게는 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간지 금방 알죠. 그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금방 많은 거예요. 문제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첫 해에 갔는데 특별한 개인 사정이나 하자가 없으면 2년은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유형을 보고 요 유형이 다음 게도 이렇게 나올 것이나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꼭 그 사람한테 좋아하는 만화, 작품이나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도 말을 쓰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투가 있잖아요. 그지? 어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언어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서 이제 뭐 한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뭐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예측하는 거야? 요 두 개를 예측하는 겁니다. 언어 영역에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 거다 하는 걸 예측을 해서 그걸 바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은 답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와요. 문법은 주의해야 됩니다. 문법은 나온 게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교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다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은 무조건 기출을 많이 풀고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똑같이 나와요. 문법은. 그런데 문학이나 교과는 바로 특히 문학은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작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형은 비슷해지지만은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학을 대부분이 바로 많이 외운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문학은 안 외우는데, 국교로는 안 외우는데, 문학은 바로 외울 필요 없는 문학을 외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요걸 이제 나중에 3, 4월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좀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요걸 머릿속에 좀 그리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바로 뭘 바탕으로 오늘 현재 요게 문제 구조화는 여러분들이 뭘 이제 바탕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 했던 어떻습니까? 바로 무슨 내용입니까? 문학 지식 구조화입니다. 알겠죠? 요게 문학 지식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뭐 하는 게 지금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하는 바로 뭐가 되죠? 목요일에 하는 작품 분석입니다. 작품 분석. 작품 분석 구조화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작품 분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작품 분석 구조화는 이제 인강으로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제공을 해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구조화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지식과 필수 지식과 작품 분석 지식이 같이 어우러져야 이걸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바로 뭐다? 이 작품 분석을 책을 다 가져오게 할 수 없으니까 문제를 진도별로 해나가는 겁니다. 진도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도별로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뒤에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6개월 동안 하면은 뭐부터? 바로 만약 예를 들면 고전시가, 그렇잖아. 고대시가부터 어디까지? 저 뒤에 극문학까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전시 같은 한시까지 전부 다 문제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갈래를, 모든 범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어떠서 문제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구조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문풀이나 모고를 갈 때 문제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익숙하다. 그러니까 문제 분석 능력이 뭐다? 빨라진다는 거죠. 문제를 보는 분석 능력이 빨라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해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렇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바로 뭐다? 이제 여러분 인강으로 제공되는 바로 어떻습니까? 내용 구조화 강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내용 구조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지금 선생님이 이제 직강과 그 다음 인강 동시에 하는 문학 지식이죠. 이게 필수 지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학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꼭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문학 기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KWL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온 걸 알아야 나올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알고 있는 게 뭐고 알고 싶은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알고 싶은 게 나올 게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올 게 뭐냐는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작품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먼저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끝이 없으니까.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바로 요걸 하고 나면은 이제 월요일 달에는 왜 하느냐? 작품 분석하면 요걸 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원래 유행하는 작품을 바로 선별하기 위해서 교과서와 수능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 분석, 이 강의 중에서 바로 원래 나올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하는 겁니다. 좀 중요도를. 알겠죠? 거기에서 월요일 달에 이렇게 이제 특강이 조금 진행이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경 지식이 이제 문학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세요. 바로 문제 구조화는 요 강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요 강좌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문제구조가 오전에 목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바로 직강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오전에는 고전문학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오후에는 바로 현대문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지금 요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첫 시간에는 그렇잖아. 첫 시간에는 1, 2월 달에는 어디까지 요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고전문학이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서정 서사 갈래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형태 자체가. 그래서 요 형태를, 요게 이제 주로 요거는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문학 총론의 지식 구조화의 체계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들어가기 전에 요 형태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많은 거에 적용하고 분석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작품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기 진행해서 이렇게 요 진행 과정은 바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선생님이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마다 진도 범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 대충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바로 고전문학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고전가요가 여기는 소설도 여기 들어갑니다. 알겠어? 설화소. 그래서 이제 고대 시가부터 어디까지 그랬잖아. 아까 말한 한시까지. 그다음에 설화부터 어디까지 고대 수필까지 모든 작품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의 진도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던 아까 내용 구조화를 가는 범위를 문제 범위를 똑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 구조화를 문제 구조화로 바로바로 연결시키면서 풀면 됩니다. 그렇죠? 왜 내용 구조화도 바로 선조적으로 시대별로 여러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문제 풀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건 7, 9월 달 이건 하반기 강의입니다. 그렇죠? 하반기 강의고. 자, 구조화 로드맵이 여기 나와 있죠. 선생님이 이제 여기 이제 진도별로 쭉 선생님이 이제 바로 이제 1주차부터 1, 2월 달에 8주차까지 진도 나가는 방법이 이제 여기에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1주차는 문학 교육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어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문학 교육론 있죠. 성취 기준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훑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진행을 해 나갈 테니까 그걸 여러분 참고해서 미리 좀 봐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 여러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5, 6월 달에 있게 해서 보세요. 그러면 5, 6월 달 되면 전부 언제까지 다 됩니까? 모든 작품이 다 현대문화 어디까지 90년대, 2000년대까지 문제로 이제 다 볼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와 갈래를 바로 문제화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배경 지식을 여기서 바로바로 접목하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그러니까 7, 8월 달에 바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바로 어떻습니까? 1, 2월 달부터 상세하게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 8월 때는 2달 만에 해야 되니까 조금 압축해서 빠르게 진행된다면 지금은 천천히 상세하게 그렇잖아. 따박따박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기경력자는 그렇잖아. 바로 이제 기경력자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지식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그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하면은 요 공략벌 요거를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직강 오는 사람은 쌤이 복사를 해서 이제 미리 배치를 쭉 해놓겠습니다. 그렇죠. 배치를 해놓는데 바로 문제에 따라서 바로 어떻습니까? 요 분석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출을 풀면은 기출이 몇 년도에 그렇잖아. 그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 어디서 문학교육론에서 우리가 배웠죠. 문학교육론과 그 다음에 교과서 단원을 보면은 바로 이 성취 요소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상위어가 되죠. 그렇죠?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조금 봐야 됩니다. 어느 영역. 근데 요것은 이제 또 그렇게 암기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를 알면은 바로 자, 쌤이 자꾸 요 내용을 알아두라 하는 이유는 바로 통일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통일성.
근데 여러분 답을 써놓으면은 유사한 언어를 쓰기는 썼는데 뭐예요? 위계가 안 맞아가지고 통일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의미는 맞는데 그렇죠. 영역이 위계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키워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유사어는 될 수 있지만은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서부터 요 영역부터.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야? 갈래를 확인해야 됩니다. 갈래. 그러면 이 갈래라는 게 여러분 뭐로 4분류법 갈래는 뭐야? 그거는 갈래가 아닙니다. 우리 공부할 때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됩니까? 고전문학 같으면은 바로 뭐다? 어떻습니까? 역사적 갈래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갈래. 알겠죠? 역사적 갈래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갈래. 그러면 역사적 갈래는 바로 뭘 깔고 있습니까? 이 역사적 갈래란 말 속에는 우리는 바로 뭐야? 사회 문화적 맥락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맥락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 문학은 바로 역사적 사건을 잘 알아야 돼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을 잘 알으면 이제 우리는 뭐로 주제가 문학은 무조건 바로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어제도 이제 배웠잖아. 문학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문학의 구성 요소는 바로 뭐라고 배웠어요? 내용, 형식,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을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우리는 갈래를 보고 요걸 뭐야?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 이제 나오면 보세요. 하여가 고려말 이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잖아. 고려말은 과도기잖아. 그치? 고려말은 과도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고려말에 이제 주 뭐야? 문학은 대부분이 평민이 지었겠어요? 양반이 지었겠어요? 고전문학, 양반입니다. 기록문학이니까. 그러면 고려말의 양반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신흥사대부입니다. 그치? 그러면 신흥사대부들은 사상이 불교야, 유교야? 유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럼 불교는 구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신흥사대부니까 유교적 이념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나라를 건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죠. 그러면 주제가 저절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형식도 정해지고. 그러면 시조를 하는 순간 시조의 담화 간섭이 뭐가 되면 형식이 뭐예요? 딱 정해져 있잖아. 3장 구조. 그러면 다 알고 있잖아. 3장에 뭐나 3장 6구죠. 3장 6구 45자. 요것이 바로 뭐나 형식입니다. 그죠? 형식. 그럼 좀 더 세분화 가면은 바로 뭐야? 종장의 처더절은 그랬잖아. 불변이다. 요것이 형식입니다. 형식. 그 다음 표현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대부분이 바로 뭐야? 3장 6구니까 3사, 3사, 354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꾸로 돼 있단 말이야. 대꾸. 그랬잖아. 3, 4, 3.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시조 이러면 바로 초장이 바로 뭐나? 3, 4, 3, 4. 중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3, 4, 3, 4. 물론 뭐 4, 4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장이 바로 3, 5, 4, 3. 이렇게 해서 바로 뭐가 되나? 6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이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3, 4가 한 어절이 이렇게 뭐야? 대꾸, 6구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면. 그러면 궁극장 뭐나? 대꾸법입니다. 표현법이에요. 시조는 무조건 상식적으로 뭐야? 대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나? 요거와 요거는 바로 뭐가 된다? 대꾸가 됩니다. 요것도 대꾸예요. 대꾸.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대부분이 바로 뭐야? 대조가 많다는 겁니다. 요게 무조건 대조는 아니라 대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 3장 6구는 어디서 왔기 때문이야.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고전 문학사를 할 때 우리나라 시는 한시에서 와서 그래요. 한시의 기본 구조는 뭐야? 기성 전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가 바로 초장이에요. 성이 바로 뭐야? 중장이에요. 전결이 종장이에요. 그러면 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나? 요거예요. 3이에요. 알겠어요? 요게 바로 뭐나? 5, 4, 3이 바로 뭐야? 결구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이 전구와 결구가 바로 뭐 하는 거야? 종장으로 압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제가 있다는 거죠. 결구에 주제가 있으니까. 요게 전환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것은 바로 뭐나? 도입이고 요것을 심화시킨 게 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대꾸로 돼 있단 말이야, 형태가. 그러니까 이 장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은 쉽다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갈래를 알면은 뭘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현대문학을 오면은, 자, 보세요. 현대로 오면은 갈래는 바로 뭘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바로 시대와 뭐를 가지고? 사조를 가지고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4조를.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말은 뭐야? 아까 뭐 수요일 날 지식 구조화 강의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알겠죠? 요걸 기억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게 이제 문학사를, 그 다음 뭘 알아야 돼? 향유계층과 사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향유계층과 사상. 이 향유계층이 바로 일종의 바로 뭐가 됩니까? 화자가 됩니다. 화자. 알겠죠? 화자, 서술자, 그 다음 화자 이런 게 되게요. 그 다음 사상을 잘 알아야 돼. 이 사상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주제와 연결된다는 거죠. 주제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주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상황 그러면 작품을 보고 요걸 파악하는 게 제일 이게 딱 떠올라 버려야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이걸 떠오르는 게 이걸 예측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부하기 전에 예측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고 작품 제목만 딱 보고는 이 세 개가 딱 떠올라 버려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작품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 그 작품 제목을 보고 작가를 보고 바로 뭐나 그 상위 구조의 갈래 지식을 먼저 탁 떠올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그 다음에 중요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느 걸 해야 되고 어떻게 바로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걸 예측이 안 되면은 중구난방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있잖아. 여기저기 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해야만이 방향과 중요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 형태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러분 바로 뭐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뭘 파악해야 됩니까? 문제 조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는 문제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조건을 문제를 풀 때는 번호를 붙여야 됩니다. 조건이 몇 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키워드가 정해지잖아요. 그지? 문제 조건별 키워드가 반드시 한 개씩 있어야 되니까 바로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천천히 푸는 습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2번 읽고 풀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2번으로 가면은 무조건 시간이 부족합니다. 뭐한지 그러면 어떻게 돼? 천천히 풀면은 절대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은 시간이 모자랄까 봐 자꾸 빨리 푸는 습관이 있어요. 빨리 푸는 습관. 그냥 빨리 풀면은 빨리 하면은 뭐든지 우리도 사람도 생활도 빨리 서두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죠. 실수를 하게 돼 있다면 그게 자꾸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따박따박 풀어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루틴을 잘 지키세요. 요 순서를 알겠죠?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기록은 하지 않지만은 바로 머릿속에 문제 작품을 딱 보고 작가를 보면 요것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요 2개가 머릿속에 이미 구상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측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연필을 두고 문제를 보고 번호를 붙여나갑니다. 밑줄을 치면서 번호를 붙여나가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시가문학 같으면 뭘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세요. 일반 문학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구성 요소가 내용, 형식, 표현이죠. 그럼 문학하면 3개로 표현하면 되지만 고전시가 향가 이러면 구성 요소가 세분화됩니다. 왜 그러냐? 문학에서 하위 구조가 돼 있죠. 그지? 하위 구조가 되면 그 하위 구조에 맞는 구성 요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를 잘 외워야 됩니다. 이 구성 요소로. 시가 문학이 나오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기출을 풀 때나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은 기출 중에서 어느 요소가 출제된지 봐야 됩니다. 알겠죠? 시적 화자에 대한 문제냐, 시어에 대한 문제냐, 심상에 대한 문제냐, 표현 방법에 대한 문제냐, 미의식에 대한 문제냐, 시상 전개 방법의 문제냐, 주제와 의도에 대한 문제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작년 문제를 가지고 봅시다. 바로 정몽주 이방원의 하여가다. 그다음 정몽주의 단성가다. 그러면 그건 어느 문제입니까? 예측해 보세요. 어느 문제? 여기서 어느 거야 이거는? 이거죠, 이거. 그렇지. 주제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였잖아요. 그지? 주제 의도. 아까 주제 의도는 아까 바로 뭘 보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방원이 어떤 사람이고 이 정몽주 역사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은 겁니다. 표현을 물은 것도 아니에요. 이 주제 의도를 물은 겁니다. 그렇지? 목적을 물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형태 자체가.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는 그러면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빨리, 그러니까 이 요소를 전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 풀 때는. 그러면 요것이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수요일 날 지식 구조화 시간에 배울 거다, 상세하게 배운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걸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바로 요걸 분석이 되면은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아까 조건별로, 그렇죠? 조건별로 이래 이제 키워드만 쓰세요. 자, 지금은 여러분 문제를 연습할 때는 알겠죠? 문장으로 쓰지 말고, 알겠죠? 문장으로 쓰지 말고 어떻습니까? 키워드만 바로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키워드만 쓰는 습관. 왜 그러냐면은 문장이 뭐예요? 답을 채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키워드를 쓴다는 말은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위해, 점검할 수 있도록 키워드만 쓰세요. 알겠죠? 키워드. 그래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키워드만 가지고는 또 문장 표현이나 문맥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문장으로 답, 예시답을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놓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참고. 그러면 그 전체 문장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지금 1월 달부터는 모의고사 칠 때는 문장을 정확하지만은 여러분 문 풀 때까지 8월 달까지는 바로 문장으로 안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문장 쓰려고 제발 욕심 먼저 부리지 마세요. 조건에 맞는 정확한 키워드를 떠올리는 훈련을 하세요. 알겠죠? 한 단어로, 무조건 한 단어로. 단어를 떠올리는, 그게 이제 떠올릴 줄 안다는 거는 배경 지식이 구조화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구조화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걸 이제 우리는 꼭,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바로 많은 거에 이제 관련 문제, 요걸 떠올려보는, 여기 이제 뭐가 됩니다? 관련 문제나 관련 배경 지식, 이제 이걸 이제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게 바로 상호 텍스트 맥락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제 한 개를 했으면 다른 걸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랬잖아. 자, 우리가 문학 사적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작품하고 다른 작품을 응용하는 걸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식을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출제 예상의 중요도를 평정하는 겁니다. 어느 몇 프로테이지를 정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상중하 이걸 정하세요. 알겠죠? 이것은 원래 바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상해 작품이고, 작가고, 상해 문제다. 중이다. 하다. 이걸 여러분 좀 판정을 하세요. 스스로. 알겠죠? 그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상이라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정을 내려면 한 번 더 보겠죠? 그렇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바로 뭐가 된다. 또 선생님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상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상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중요도 평정에, 그렇죠, 분석 능력에 조금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뭐를 내가 고려하지 못해서 나는 상이라고 했구나. 그랬잖아. 내가 뭐가 좀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게 판단을 했구나. 이런 게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이나 문제를 보는 뭐가 생긴다. 객관적인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눈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인 눈이 생겨야 돼요. 알겠죠? 수험생은 자칫하면은 주관이나 자기 감정이 흐르기가 쉽습니다. 왜? 오래 하다가 보니까 그렇잖아. 자기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자기 방향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꾸 빠져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직강을 나오면은 바로 옆에 학생들하고 스타디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객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강을 듣고 혼자 가만히 하다 보면은 뭐 하는 게 자꾸 자기 세계에 빠져든다는 거죠. 자기 점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는지, 내 정보가 과연 객관성이 있고 정확한지, 이걸 바로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꾸 매몰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항상 선생님 오픈을 해주잖아요. 인강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인강하고 이제 직인간이 이제 교환이 잘 안 됩니다. 선생님은 바로 뭐 하는 게, 인강을 듣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선생님한테 미리 연락을 주면은 직강을 참여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와서 지방에 있는 사람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와서 직강의 분위기라든지 직강의 상황이라든지 선생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한번 받아보면은 바로 자기 공부가 더 객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객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훨씬 더 바로 합격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가할 때도 자기 평가도 중요하지만 무슨 평가가 중요해?
동료 평가도 전문가 평가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객관화된다. 신뢰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강의를 할 때 선생님 주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론 신봉자라 그랬잖아요. 이론 신봉자. 그러니까 교과가 시키는 대로, 원리대로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죠? 교육 과정에서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지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쭉 근무를 하며 가르쳐 보니까 그 학자들이 학문 이론대로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론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석학들이, 그렇죠, 나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교육에 박식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또 많은 학생들의 실험을 거쳐 가지고, 이론이라는 건 실험을 거쳐 가지고 결과가 검증된 거잖아요. 그죠?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치료 방법처럼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대로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론대로 가르치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처음에는 학원 나와서는 좀 객기를 부린다고 막 있잖아. 막 특출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고 호불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결과를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일관돼. 그러니까 잘 나올 때는 잘 나오고 합격이 잘 나올 때는 못 나올 때는 폭삭 망하고 이래야 된다. 그러면 학생은 폭삭 망할 때 나한테 걸리면 아주 그렇잖아.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관되게 바로 합격률이 생길 수 있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까 합격자가 연중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랬잖아. 경쟁 난도가 있든 없든 간에 비슷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 그럼 요게 바로 고전 시가입니다. 그러면 뭐가 또 산문을 가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 고전 산문이니까 갈래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 구성 요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구성 요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전 시가나 현대 시는 비슷합니다만 시대가 다른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시대가 다른 거. 그러니까 서정갈래와 서사가의 구성 요소, 분석 요소가 달라진다. 요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요걸. 그러면 이 요소가 시험 다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에 요 시험의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시했느냐, 뭘 중요시하겠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설을 한번 가봅시다. 현대 소설로. 이제 산문도 마찬가지고 치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고전 소설로 가면은 작년에 이제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고전 소설로 우리가 간다 치면은 바로 뭐가 된다? 작년에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서대주전이 나왔죠. 그 다음 온달전이 나왔죠. 전이니까 바로 일대기입니다. 그죠? 전 딱 나오면 형식이 뭐예요? 일대기죠. 그 다음 전이니까 입전의 인물입니다. 영성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서대주전 이러니까 서대주가 뭐냐 이 말입니다. 쥐단 말이야. 그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이 되려면 입전이니까 사람이 돼야 되는데 쥐를 갖다 놨으니까 표현기법이 출제가 되겠죠. 그지? 표현기법이. 그러니까 여기서 갈래를 보세요. 문학 갈래가 뭐야 여기는? 서대주 작품이 여러분 치면은 그죠? 작품이 서대주전이다 이렇게 하면은 갈래가 바로 뭐 하는 거야? 고전 소설이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고전 소설의 요소지 있으면 무슨 소설이야? 우화 소설이다 이 말입니다. 우화 소설. 요게 포인트죠. 요게 우화 소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어인화 소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어인화 소설. 그러면 우화 소설이라는 갈래가 딱 정해지면 뭐가 정해져 버려요? 표현법이 정해져 버리죠. 무슨 기법입니까? 표현법이 우의적 기법이 정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맞죠? 우의적 기법이 정해지면 주제가 정해져 버려요. 뭐가 정해집니까? 주제가 풍자다 이 말입니다. 응? 풍자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교훈을 준다. 정해져 버려요. 그 다음 미의식도 정해져 버려요. 골개미 정해져 버립니다. 풍자미 정해져 버려요. 골개미.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인화 소설이 생긴 거는 시대적으로 언제입니까? 배경이 조선 후기다 이 말이에요. 맞죠? 실학이 생길 때, 상공업이 발달할 때면 이기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우화 소설이 되면 인물이 전부 무슨 인물입니까? 이 인물이 선악의 대립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교훈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를 가지고 이게 다 지금 쓸 수 있잖아요. 그지? 이게 예측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끝나버려요. 서대주전 하나 가지고, 그치? 우화소설 하나 가지고.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언제 외우라? 지식구조화 시간에. 그래서 수요일기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요일 외운 지식을 지금 목요일 날 작품 분석할 때나 문제 풀 때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수요 지식이 내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품을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작품을 보면은 뭐를 알면 돼? 갈래. 작품 내용 몰라도 돼요. 알겠죠? 갈래만 알면 됩니다. 갈래 딱 알면은 그 다음 수요일 날 배웠던 갈래별 특징이 있죠. 담화간섭. 떠올리면 문제는 80%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작품 분석할 때 뭐만 하면 돼? 똑같은 우화소설이라도 조금 개별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지? 보편성이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지? 우화소설의 보편적인 80%고 20%만 그 작품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작품 분석할 때는.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의 고유의 특수성만 하는 겁니다. 작품 분석할 때는. 알겠죠? 그러니까 작품마다 공부할 게 얼마 안 되죠. 여기는 나머지 80%는 항상 똑같으니까. 항상 똑같으니까. 그걸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공부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반복을 하고 효율적으로 중요도를 평정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부 전략. 여러분한테 왜 이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내년 되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지? 시간을 적게 투자해서 바로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성적을 그렇죠? 올라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배운 공부를 그대로 내년에 학교에 가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체화가 돼 있어야 돼요. 머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습관화가 돼, 여러분이 생활화가 돼 있어야 돼요. 생활화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 지금 우리가 문학이든 독서든 최종 목표는 전부 생활화죠. 생활화, 공부의 생활화, 문학의 생활화, 고전시가의 생활화, 그렇죠?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거는 습관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걸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하면은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쉽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걸 가지고 한 개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치고 문제로 갑시다. 소설로 가볼까요? 현대소설로. 자, 현대소설에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뭘 나왔습니까? 자, 이무영 제일과 제일장이 나왔고 오상훈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항상 작품을 외우라 그랬죠. 오상훈의 유해가 나왔어요. 유해.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문학을 공부하는 거는 독서를 잘해야 됩니다. 독서는 보세요. 예측할 때 제일 먼저 뭘 보고 예측합니까? 제목이죠. 그럼 제목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주제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면 작품도 제목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주제. 그걸 물은 게 뭐예요? 이무영 제일과 제일장의 주제를 써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게 제목을 가지고 주제 써라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 공부는 독서예요. 단지 독서는 우리가 비문학 제재를 가지고 하는 게 독서라 그랬고 문학은 이해와 감상은 문학 제재로 독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처음에 하는 거예요. 문학은 독서걸 막 가르쳤더니 온 불만이 그렇잖아. 왜 문학 시간에 독서 시간에 교과 국고료를 하고 문학이 독서 잘 읽히잖아요. 문학은 독서 중에 무슨 읽기입니까? 자, 독서 여러분 기능이 있잖아. 단계. 읽기 중에 무슨 사고입니까? 제일 먼저가 뭐야? 사실적 사고. 맞죠? 사실적 이해. 그 다음 추론적 이해. 그 다음 비판적 이해. 그 다음 감상. 지금 문학이 감상적 이해잖아요. 자, 감상적 이해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앞에 게. 사실적 이해와. 자, 문학은 전부 표현이 뭐로 돼 있어요? 비와 상징으로 돼 있으니까 추론적 읽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읽기 돼야, 이제 문학은 비판적 읽기는 우리는 잘 안 하니까. 평론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적 읽기가 되고 추론적 읽기가 돼야 감상적 읽기가 되는 겁니다. 문학은 이해와 감상이잖아. 이해가 바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감상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품 해설서 보면 제일 끝에 보면 꼭그 이해와 감상 이렇게 돼 있죠. 작품 해설 이렇게 돼 있죠. 그 해설이 바로 이해와 감상이단 말이야. 그 이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가 바로 뭐야? 섬세한 읽기가 되는 겁니다. 섬세한 읽기. 알겠죠? 섬세한 읽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분석적 읽기입니다. 그러면 또 분석적 읽기는 어떻게 읽는 거야? 구성 요소별로 아까 여기 구성 요소 있죠? 요거별로 따져 읽는 게 분석적 읽기입니다. 그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 지금 하는 용어를. 그러면 여러분 그 용어를 외워놔야 나중에 학교 가서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지금 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은 뭐야? 써먹어야 돼요. 수업을 해야 돼요. 문학 수업은 선생님이 뭐야? 가장 정통 FM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오면은 그래요. 선생님 제가 뭐 선생님처럼 똑같이 지금 나도 모르게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똑같이 했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런 체계적으로 잘 안 가르칩니다. 또 선생님도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때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학원에 오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학원은 사업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남보다 차별화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더 연구를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교 선생이 아주 똑똑하고 실제로 학교 선생이 더 똑똑하죠. 학원 강사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졸업하고 나면 학교 선생 할래? 학원 강사 할래? 어디로 갈 겁니까? 학교 선생 가잖아요. 의사 선생은 다 학교 선생을 먼저 갔어요. 학원 선생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자꾸 처지느냐? 후천적인 개발을 안 해서 그래요. 후천적 개발. 그렇잖아요. 후천적 개발. 그걸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바로 학교 갔다가 학원에 왔으니까 그 코스를 정통으로 밟았으니까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한테 어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유해잖아. 그럼 유해는 바로 1시간에 보류되는 거죠. 바로 죽음이 보류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하죠? 좀 미안하지만 바로 시한부 인생이다. 나는 6개월 후에 죽는다. 1년 후에 죽는다.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 심정이 어떻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절박하고 자포자기하겠죠, 대부분이. 우리가 그죠? 한 달 후에 시한부 되면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그러면 요걸 잘 보세요. 자, 요걸 가지고 갈래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예를 드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뭐가 된다? 제일 먼저 넓은 게 뭐야? 현대소설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시대별로는 현대소설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바로 사건별로는 뭐야? 전후소설이에요. 맞죠? 현대소설 중에서 전후니까 시대가 좁아진 거예요. 전후소설. 그 다음에 또 무슨 소설이에요? 모더니즘 소설이에요. 모더니즘 소설은 심리소설입니다. 그죠? 우리 모더니즘 60년대 되면 현대사 모더니즘 소설이 없어졌어요. 모더니즘 소설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상이죠. 그죠? 모더니즘 소설. 그러면 벌써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현대소설 테니까 우리는 이거는 일반론이니까 인과관계입니다. 사실적입니다. 맞죠? 묘사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후소설이니까 이미 뭐가 정해져 버려요? 사건과 주제가 정해져 버려요. 사건은 전쟁이죠. 주제는 뭡니까? 전쟁이니까 일단 전쟁 고발이죠. 그 다음 인간성 회복이죠. 그러니까 전후소설의 장르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주제는 전쟁 고발이에요. 인간성 회복이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전후소설 끝났죠? 그 다음 요거는 요거로 가면 뭐가 됩니까? 심리소설 가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표현기법. 무슨 기법입니까? 심리소설 제일 중요한 게 의식의 이런 기법, 몽타주 기법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문체가 그 다음 시점 변화. 의식의 기법은 여기는 바로 몽타주 기법이나 바로 하는 거야. 의식의 어린 기법이나 그 다음에 시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요 문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사조로 치면은 바로 이거는 사조로 치면은 이 소설은 유해는 무슨 사조입니까? 실존주의입니다. 이 전후문학은 전부 밑바탕이 실존주의에 의해서 생긴 문학이죠.
실존은 뭐가 됩니까? 현실 참여입니다. 실존은 바로 뭐예요? 관념이나 이념보다 실존, 생명이 앞선다는 겁니다. 즉 살아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념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다는 거죠. 살아남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주인공이 바로 뭐예요? 1시간 후에 죽지만은 뭐를 지금 주장합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꼿꼿이 걸어가야 되겠다. 미래에 여러분 1시간 후에 보면 내가 죽고 난데 그 병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내 죽은 거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지.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만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되겠다는 하는 거야. 생존의식이, 생명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식. 이 실존주의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꼿꼿이 걸어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생명에 대한 강한 의지죠. 의지. 그걸 여기서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지문을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 제목 하나 가지고 여러분 뭘 했어요? 저 선생님. 추론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지식이 구조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잘 푼다는 겁니다. 작품 분석 아니잖아요. 지금 작품 분석인 거 없잖아요. 그지? 지문 분석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를 내가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푼다는 건 이 지금 유해를 이 지식이 구조화가 되고 나서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원래 떨어진 사람 다시 하는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작년에 문제를 풀 때 이것을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문제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방식을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죠? 공부를 이렇게 요소별로 객관화시켜서 하세요. 뭐를 내가 알고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한 요소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분석 요소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알겠죠? 복사를 이제 인강된 사람은 여러 복사를 해서 작품마다 문제마다 하세요. 그 다음에 직강한 사람은 복사를 해서 여기 뒤에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활용하세요. 해가지고 직강 오면 그런 혜택이죠. 그렇잖아. 그런 걸 복사지나 이런 거는 여기서 다 해주니까 그렇잖아. 인강하면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은 바로 그겁니다. 요걸 이제 잘 좀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많은 게 오늘 문제구조의 OT와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게 직접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구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